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뒤로 보이는 이 제일정밀이라는 회사는 1989년도에 창립한 회사로서 프레스 금형과 프레스 제품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좀 트렌드로 이제 도래하면서 이런 관련 업계들도 이제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일정밀이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는 제일정밀의 임재호 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나와 있는 회사 제일정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정밀은 89년도에 조그맣게 이제 간의 수공업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30년 정도 프레스 금형하고 프레스 금형을 툴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관련된 터미널유나 브라켓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나 다른 분야에 개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무궁하게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공장 견학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특히 좀 되게 소음이 심해서 공장의 그 기계들 앞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말씀을 못 나누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기계들이 소음을 내는 그 기계들이 어떤 기계들인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음이 좀 조금 들리고 있는데요. 소음이 나는 기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프레스 기계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크랭크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기아로 돌아가는 거, 그런 소음이 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S나 너클 프레스로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데, CS하고 너클하고 좀 다른 점은 CS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C형이라서 큰 거 힘을 좀 가압을 받게 되면은 프레스에 앞벌림이 좀 생겨가지고 제품에 약간 좀 정밀도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둥을 4개 세워서 가운데 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앞뒤에 제품이 좀 일정하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이제 프레스라는 단어에 조금 낯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프레스라는 게 사실 영어 단어에서처럼 이렇게 압박한다, 누른다 뭐 이런 그 뜻이 있잖아요. 프레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톤수로 따지는데, 저희가 작은 게 35톤, 60톤, 80톤, 큰 건 250톤까지 있는데, 한번 떼는 힘이 60톤짜리는 60톤이고 80톤에 80톤을 떼다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앞에 여기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사장님께서 좀 어떤 이 제품의 특징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건 한번 너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BMW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금 너트인데, BMW에 들어가는 우리가 개발한 지 한 3년 됐는데 양은 한 10만 개 정도씩 꾸준히 좀 잘 나가는 제품에 속하고. BMW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BMW 그 쇼바에 들어가는 이게 고정하는 너트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게끔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 모터 터미널이라는 건데요. 자동차에 보면은 터미널 A, B가 있고 요 컨덕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PCB 터미널하고 4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 한 세트인데 저희들이 여기 이제 월 생산량이 한 60만 세트 정도, PCB는 평균 월 한 200만 개씩 생산 납품하는데, 이게 현재 저희 아이템 중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에서 온도를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정하는 스위치에 들어가는 모터 터미널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제품에서 여기 끝에 있는 이런 걸 터미널이라고 부르나요? 예. 이걸 여기서 금형 툴을 만들어서 생산합니다. 네, 누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이게 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소재 요거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요 끝에는 황동이라는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툴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도공을 합니다. 도공을 해서 요 알루미늄 몸체하고 터미널하고 흔들리지 않게 몸에 한 몸체가 되면 쿠킹이라는 거를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스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서스 3004 상당히 좀 강한 겁니다. 에어컨 콤프에 들어가는 밸브의 일종인데요. 이게 이제 에어컨 콤프레서 에어컨 콤프 밸브라는 자체가
그 유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밸브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저 초당 뭐 수백 번씩.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잘 망가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이제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요 회사들이, 전에는 요걸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코킹을 했었는데, 그것도 접착을 했었는데, 이걸 일체형으로 개발해서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제품은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찍어서 완성시킨 제품들인 거고, 여기 있는 요거는 거는 툴만 납품하는 그 거죠. 금형 틀을 납품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예. 모양의 제품을 생산하게 만들게끔 예.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네, 사장님 설명을 좀 듣고 또 아까 이제 실제 기계들 이렇게 보니까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기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찍어서 똑같은 동일한 규격의 제품들을 굉장히 양산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빠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재가 좀 얇고 좀 간단한 제품들은 뭐 분당 한 150개에서 200 정도 찍고요. 네. 또 이렇게 이제 브라켓트가 좀 두껍고 큰 것들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게 브라켓트나 이런 브라켓트 좀 두꺼운 것들은 네. 실제로 분당 한 40에서 50씩 찍습니다. 그래도 빠른 편인 소재가 것 같아요. 두꺼우니까 그게 빨리 찍으면은 기계보다는 금형 툴이 마모가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소재가 좀 두꺼운 거는 천천히 찍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까지 좀 아까 말씀하신 분당 150회 이렇게 찍으면은 그런 건 터미널이 틀이 이제 망가진다. 예, 못 견디죠. 예. 사무실과 그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MES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예. 그 어느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구축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스마트 팩토링이 이제 저 프레스 공장에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 4년 됐는데 이제 저희 같이 소규모 업체에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시야 안산 이쪽에는 처음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올 4월달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생산 관리 1단계로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 1단계가 끝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몸에 익히고 우리가 적응이 되면은 모든 직원들이 이제 적응되면은 올 한 9월, 10월달쯤 되면 2단계로 갈 겁니다. 2단계에 가서 3단계, 4단계까지 갈 예정인데 그건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장들 여러 개 다녀보니까 사실 MES 시스템조차 구축이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구축이 됐을 때 여기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QC 쪽이나 품질 관리하는 친구들은 좀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엔지니어 이 기계 이런 걸 다루는 걸 좀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뭐 현 시대가 변하면은 직원들도 같이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밀고 가니까 따라오는 거죠. 직원들은 현재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시는 것 같은데, 이 타 업체들에 비해서 이 제일 정밀만이 갖는 어떤 차별화된 점,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숙련된 그 기능공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부품을 원하는 품질, 원하는 날짜,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 있는 그 저희들만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모는 작지만 그렇다고 또 한두 명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는 또 차이가 나겠고, 생산 관리나 이런 거는 대기업을 거의 따라가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생산을 급하게 할 때는 소규모 업체에서 간의 수업식으로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툴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툴을 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타 업체들보다는 한 발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서 하면 좀 상당히 좀 발전이 있어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기를 묻히고 하는 게 이제 소부장이라고 대부분 말씀 요즘 많이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 이러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좀 세상이 발전하도 이제 소부장 금형 툴이라는 거는 모든 생산의 기초가 되는 거라서,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도 금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거의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3D 프린터 뭐 이런 걸로 샘플 만들고 하지만은 양산은 어차피 금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만 있다 하는 그 나는 이런 걸 해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나는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한 10년 정도만 고생하면은 한 40대 후반부터는 블루 칼라하고도 자영업을 하고 이러면은 뭐 60, 7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에도 뭐 60대까지는 아무렇게 해도 자기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뭐 자기 생각이 좀 가지고 진짜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리고 하는 친구들 같으면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 프레스 공정 말고도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상당히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측정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여기 품질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찬호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일정밀의 품질 담당하고 있는 김찬호 품질 부장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측정실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그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가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금형에 의해서 이제 프레스에 장착해서 찍었을 때 제일 처음 초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초물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 측정실에 와서 그 제품의 그 복잡성 그거의 경우에 따라서 3차원에 할 것인가 2차원에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면과 고객사가 요구하는 도면에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측정하고 해서 그 결과물을 비교해서 양산을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틀을 만들어서 막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그렇죠. 양산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그 과정이다. 예. 그러면 요 측정을 하는 과정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말하면 이거 밸브입니다. 그 펌프 밸브라고 하시죠. 펌프 밸브라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해요. 네. 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 3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터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칠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도면에 이게 상당히 좀 많은 치수가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저희가 생산부서로 다시 넘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틀을 또 다시 만들거나 수정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죠, 네. 대부분. 그래서 금형을 안 하는 곳은 그걸 갖다 외주로 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금형을 다시 수정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루 보내면은 또 한 이틀 소요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따서 또 안 되면은 또 보내야 되고. 저희는 그거를 다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예, 바로 해가지고 바로 테스트가 할 수 있죠. 옆에 또 다른 기계는 어떤 요거는 게 다른 기계인가요? 여기는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그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작은 이 터미널류 같은 이런 것들이죠. 이 도금 전에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금 전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것도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다 물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비전으로 요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빨간 선으로 찍어가지고 뷰가 나오면은 여기에 부합되는 요 도면의 각도나 치수 이런 것들이 이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일치가 되느냐. 그럼 옆에 봤던 그 3D랑 여기 2D인데 예. 어떤 때는 저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자꾸 복잡했을 때 그 물체를 그대로 찍은 상태에서 그 일종의 말하면 그 그림자를 이용을 하는 거죠. 3차원 측정기는 일종의 말하면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갖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터치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훨씬 더 높게 높다고 봐야죠. 그 대신 이건 작은 거는 못하죠. 네. 작은 건 어떻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큰 물건을 갖다가 복잡한 물건을 측정할 때 쓰고 요거는 아주 작은 물건을 갖다가 이제 빛에 반사시켜 가지고 그걸 갖다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제 최종품들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작은 부품들까지 되게 정밀하게 생산해내는 제일 공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정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제조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려는 여러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제조업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되실 텐데 그런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